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그제였나요? 19일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재수사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유가족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 11건,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8건, 모두 19건을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해경지휘부 구조 책임과 특조위 활동 방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나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할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백서를 만들듯이 샅샅이 뒤져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해서 의혹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족들은 과거 검찰 수사로 처벌받았어야 할 해경 지휘부만 추가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수사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직접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검찰의 요청도 그래서 요식행위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번에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항고나 재정 신청 등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장훈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찰 내용으로 보수단체에서 공격까지 했는데 그 네.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사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명피용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대부분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그냥 그거는 단순한 의혹, 뭐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 그래서 밝히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그 고소건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씨의 행적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라진 7시간이요. 예. 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시간 행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문건 등을 증거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 문건에는 이 전 실장, 그러니까 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말합니다. 이 전 실장이 VIP 당일 행적이 사참위 조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게 강력히 대응하라는 지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하는 바람만 최소 8차례 이상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참위가 박 씨 행적 조사를 갖다 추진을 하니까 해수부 차관은 사참위의 공무원 파견을 중단하는 계획이 담긴 메모까지 작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담긴 증거들이 특수단에 제공되기도 했고, 또 특수단은 이전 실장과 정질천 전 청와대 인사석 등 9명을 재판에 넘기는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이제 그 세월호 7시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는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뭔 일을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유가족이나 사참위가 증거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공된 증거들에 대해서만 봤고 그 이외에는 뭐 알아보지 않았다. 참 답답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특수단, 옛 국군 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는 의혹도 이것도 무혐의 처분이죠? 특수단이 그 박근혜, 김기춘 등의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네.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문건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기무사 내부 자료나 대통령 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충돌된다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찰은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보고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받은 사실은 있어요. 네. 심지어 보고를 받아서 그 보고 받은 사람이 만족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맞나요? 네. 이전에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역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건 증거 자료도 없었어요. 근데 진술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그 내부자였죠. 그의 진술만 가지고 공모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소를 추진했었거든요. 그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에 대해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세월호 참사 보도에 탁월한 취재력을 보였던 JTBC가 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무사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를 한 것 자체가 정면 비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참사 당시 7개월 동안 기무사가 무려 대외부 문건 179건, 그러니까 전체 문건으로 따지면은 더 많습니다. 627건을 문건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79건을 JTBC가 입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분석한 보도를 연일 냈는데요. 모두 310부대, 310 부대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기무사는 참사 당일서부터 유가족 동향을 파악했는데 이 중에서 현장은 310 부대와 610 부대에게 맡겼어요. 610 부대의 보고서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310 부대의 보고서를 봤더니 최종 보고는 기무사령관을 거쳐서 청와대에 들어갔고요. 보고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역들이 이런 게 나옵니다. 참사 9일 뒤 4월 25일에는 보고 문건에 불순세란 용어가 들어갑니다. 불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불순한 세력. 네. 예. 5월 19일 35번째 보고에는 유가족들 4명, 5명씩 모여서 보상 관련 대화를 한다. 대통령 담화 이후 유가족 대책회의를 연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28일 날 42번째 보고에서는 반정부 정치 성향이 있는 유가족 2명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강화한다고 적혀 있고요. 6월 보고 문건엔 유가족들이 조문객 감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등, 한 유가족이 생계보다 가족 대책의 활동에 집중한다는 등, 보상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단식 농성 중이던 김영호 씨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당시 실종자 가족을 강경, 운건, 중도 성향으로 나눈 다음에 의견이 센 가족들을 설득 적임자를 맨투맨식으로 지정한다는 내용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주 만족해하셨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이게 사실뿐만 아니라 의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평가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청와대와 또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까지 됐고, 또 이렇게 뭐 명백한 증거도 있고요. 또 당시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또 썼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그렇습니다. 됐었는데 이게 기무사 보고하고 참 맞아 떨어져요? 당연하죠. 지금 2014년 5월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을 샀거든요. 지금 유가족분들이 와 계시는데 순수 유가족분들 요청을 듣는 일이라면 누군가 나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이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순수 유가족은 120명이 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9월에는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JTBC 취재에 의하면 기무사 사찰이 2014년 4월서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와 이 순수한 유가족 운운하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가족을 보고 순수한 유가족,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도 있다는 건데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황교안 전 장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결론을 지었죠.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일 해양경찰청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찬호 당시 광주지방 검찰청장을 질책을 했다는 의혹을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수차례 충돌을 벌인 것도 의혹으로 제기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의 위반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청장을 지휘하는 그 법적으로 기록돼 있는 지휘권의 발동만 갖고도 얼마나 언론들이 떠들썩했습니까?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직접 광주지방검찰청장이라든가 또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휘한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다 무혐의 처리. 실제로 이번에 무혐의 처리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누가 다 연루돼 있냐면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네. 사실 검찰 출신이죠.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 역시 검찰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가족들이 연루돼 있는 것은 무조건 무혐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이를 비판하고 네. 있습니다. 법조계의 그래서 판단도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 아니라면서 정치적인 비난과 형사처벌을 별개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적극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검찰 아니냐. 그런데 지나치게 무죄 가능성을 의식해서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것은 정경심 재판이라든가 기타 지금 뭐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과 너무 대비된 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특별수사단에 이어서 곧 특별검사팀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아서 남은 의혹 규명에 나서는데 수사 범위가 제한되거든요. 세월호 CCTV 영상 데이터 조작이라든가 DBR 바꿔치기 의혹 등에 한정되는데 정말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누가 왜 이 세월호의 구조를 막았고 또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참사를 방치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족들은 뭐 실망, 분노를 넘어서 뭐 이제 모기도 다 포기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또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논란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세월호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